직류 발전기 중에서 남은 게 뭐예요? 차동 복권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차동 복권 발전기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에 대해서 운전을 한다고 하면 일단 병렬 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렬 운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발전기 실제 운전한다고 하면은 뭐 운전할 때 주의사항, 그 다음에 뭐 전압을 어떻게 조정한다,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 복권 발전기인데요. 등가율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게 약속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가동 복권과 차동 복권을 등가회로상에서 구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전기자가 있고, 전기자가 있고, 분권 계좌가 있고, 직권 계좌가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분권 복권 발전기를 그린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를 우리가 가동 복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그때 보세요. 지금 발전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나가죠. 전류가 나가면 이렇게 직권 계좌에 의한 전류가 이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분권 계좌에 의한 전류가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가동 복권이라면 이 전류의 방향과 이 전류의 방향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자속, 합성 자속 파이티는 뭐다? 파이티는 분권 계좌에 의한 자속 플러스 직권 계좌에 의한 자속,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다? 가동 복권 발전기입니다. 가동 복권 발전기고요. 그런데 만약에 차동 복권 발전기 등가 회로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계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보세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보세요. 분권 계좌에 의한 전류 방향은 밑으로, 그 다음에 직권 계좌에 의한 전류 방향은 위로입니다. 맞죠? 이렇게 됐을 때는 합성 자속은 분권 계좌에 의한 자속 마이너스 직권 계좌에 의한 자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속을 딱 이렇게 한다, 무조건 이렇게 그린다가 아니고,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자속의 방향, 지금 자속의 전류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가동과 차동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시간에 하는 차동 복권 발전기에 대해서는 전체 자속은 뭐다? 분권 계좌에 의한 자속 마이너스 직권 계좌에 의한 자속, 즉 큰 자속에서 작은 자속 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차동 복권 발전기고요.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동 복권은 분권 계좌의 기자력을 직권 계좌의 기자력이 감소시켜서 빼서 전체 유도 기전력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수화 특성이라는 게 뭐냐? 수화 특성이라는 거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부하가 증가한다. 이런 말이 어렵다라고 했죠. 이런 부분을 잘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해해 보세요. 부하가 증가한다는 말은 전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류가 증가하는 거요. 그 전류가 증가하면은 차동 복권 발전기에서 이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은 직권 계좌에 의한 전류, 요거 있죠? IS가 증가하겠죠. IS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IS가 증가하면 파이S가 증가하겠죠. 여기에 의한 직권 계좌 자속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이S가 증가하면 전체 파이T는 합성 자속은 파이F 마이너스 파이S니까 뭐다? 파이T 자체가 감소하게 돼요. 맞죠? 파이T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파이T가 감소하니까 기전력 E는 K파이N에서 자속이 감소하니까 뭐다? 기전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기전력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단자 전압은 뭐예요? V는 E-IA RA 마이너스 IS RS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감소하니까 전체 V가 감소하게 됩니다. 맞죠? V가 감소하면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죠. 따라서 전류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이거죠. 부하가 전류가 증가하는데 이 결론은 어떻게 된다? 전류가 감소한대요. 이게 부하가 증가한다는 말은 전류가 증가한다는 말이죠. 근데 전류가 증가했을 때 결론적으로 돌고 돌아서 전류가 감소하게 되는, 즉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가동복권과 반대죠. 우리가 가동복권은 자석을 더해주는데 그 가동복권 같은 경우는 전압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복권, 평복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차동복권 같은 경우는 전압의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전압의 변화가 굉장히 심한 대신에 이 전류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일정한 전류를 공급해준다. 이것을 우리가 수화특성이라고 그래요. 수화특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을 그려보면 외부 특성 곡선이 뭐예요? V와 I의 관계, I와 V의 관계, 이것이 I고요, 이것이 V라고 했을 때 봅니다. 전압이 크면 전류가 작고 전류가 크면 전압이 작아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특성이요. 그럼 보세요. 이때 P1은 전압이 크고 전류가 작은 겁니다. 이때 P2는 전압이 작고 전류가 큰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P1과 P2는 약 같다라는 거예요. 부하가 변화했을 때 이렇게 그냥 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부하가 증가하면은 많은 곳에 전력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증가하겠죠.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전압이 크면 전류가 작고 전류가 크면 전압이 작고 이러한 것을 발전기 자체의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는 발전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도는 뭐냐면 용접기용 전원이요. 용접기 있죠. 용접기 우리가 땜질하는 거. 용접기는 일정한 전력이 필요하고 이것에 필요한 특징을 수화특성이라고 합니다. 수화특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차동복권에서 하지만요. 나중에 변압기 가면은 누설 변압기라는 게 있어요. 한 바퀴 돌고 보면 야 반가운 그거 누설 변압기. 한 바퀴 돌고 나면 느끼시겠죠. 그럴 때 누설 변압기에도 똑같은 이런 수화 특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면은 이렇게 외부 특성 곡선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가동복권 발전기와 똑같이 보세요. 전류와 전압의 관계인데 가동복권 발전기는 3개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얘가 무부하 전압, 우리 유기기달력이라고 했을 때 과복권은 어떻게 돼요? 과복권은 오히려 전압이 더 커버리는 거. 그 다음에 평복권은 거의 같은 거. 일반적인 경우는 뭐다? 거의 부적복권이죠. 거의 부적복권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차동복권 발전기는 전압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수화 특성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다?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수화 특성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 교재에 나오는 그림이 있죠. 특성 곡선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는 우리가 발전기의 그 종류들 다 했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요,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나오면 출제 빈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각 발전기별
등가 회로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등가 회로를 그리고 나서는 저항이나 전압이나 전류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것을 써 넣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무조건 그려서 등가 회로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단자전압, 유기기전력, 부하전류, 계자전류, 전개전류 이런 것들 요소가 어디에 전압, 전류, 저항인지를 쓸 줄 아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회로를 갖고 공식 있죠. 관련된 공식들은 최대한 외우는 것이 아니고 회로를 그리고 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류발전기 운전이 있는데, 운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이라고 하면은 일단 시동 걸죠. 시동 걸고, 그 다음에 과속 페달 밟아서 빨리도 가보고 천천히도 가보고, 그 다음에 후진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정지도 하죠. 브레이크 밟아서 정지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동차의 운전이라 하는 것처럼 발전기 운전도 뭐겠어요? 발전기에도 기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동하기 전에, 발전기 운전하기 전에, 이게 발전기가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운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운전하기 전에 점검, 이런 것도 하고요. 하고 나서는 이제 발전기의 생명은 전압을 생산하는 것이니까 원하는 전압을 만들고, 이러한 전체적인 운전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전기 기기마다 병렬 운전이라는 게 있어요. 병렬 운전이 뭐냐면 발전기 변압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병렬로 연결한 다음에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만한 게 뭐다? 분권이에요. 만만한 게 분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서 부하에 공급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부하가 만약에 100kW짜리다. 100kW짜리 부하라고 하면은 이 발전기에서 100kW를 생산하면 돼요. 100kW를 생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하는 병렬로 연결하는 거 아시죠? 예. 만약에 여기에 내가 50kW짜리를 하나 더 연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발전기는 100kW짜리 발전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겠죠. 보세요. 100kW에다가 50kW면 150kW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150kW 발전기 150kW 부하의 전원을 공급해야 되니까 100kW짜리 버리고 150kW짜리 새로 산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150kW니까 어떻게? 여기에 100kW짜리 발전기를 병렬로 하나 더 연결한다.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병렬 연결 이거 갖다 버리는 게 아니겠죠. 만약에 용량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하나 더 병렬로 연결해서 원하는 부하의 전원력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병렬 운전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직류발전기 병렬 운전은 교재에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G1 발전기, G1의 분권 발전기와 G2의 분권 발전기를 병렬로 연결해서 두 개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때 병렬 운전의 목적은 뭐냐? 방금 말씀드린 거 보세요. 한 개의 발전기로 용량이 부족할 때 100kW짜리였다면 100kW의 발전기로 되는데 50kW가 또 추가됐다고 했을 때 100kW로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50kW를 병렬로 연결해서 150kW의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그 다음 두 번째, 경부하에 대해 효율 좋게 운전하기 위하여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km인데 얘가 80km고 20km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가 항상 100km, 우리가 에어컨도 있죠. 1단, 2단, 3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1단으로 해서 전력이 적게 먹고 3단으로 해서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굳이 1단으로 해서 전력 공급을 적게 해줘도 될 때는 어떻게? 한
대만 80kW짜리 한 대만 사용해서 전력을 공급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경부하란 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요거 용어 싸움이에요. 전기기기는 경부하. 쉽게 얘기하면 가벼운 부하죠. 전류가 적게 흐르는 상태예요. 부하에 이게 가볍기 때문에, 부하가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을 조금만 공급해도 된다는 겁니다. 전력 조금만 공급해도 된다? 전압은 똑같죠. 우리가 형광등 있죠. 집에 있는 형광등 같은 경우는 무조건 220V입니다. 뭐 220V, 230V 이렇게 돼요. 110V 안 돼요. 뭐 440V 안 됩니다. 220V에서 전류가 왔다리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똑같고요. 전류가 적게 흐르는 상태를 경부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부하는 뭐예요? 중부하, 무거운 부하죠. 뭐다? 전류가 많이 흐르는 상태로 중부하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경부하에 대해서 효율 좋게 운전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하 시 예를 들어서 100km를 운전한다고 하면 20km, 80km 둘 다예요. 둘 다 사용해서 100km를 공급합니다. 근데 경부하 시 만약에 50km라고 하면은 우리가 80km만 운전해도 충분하게 50km 공급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부하면 한 대 쉬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부하 시 2대로 병력 운전하고 경부하 시는 한 대만을 운전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예비기로 설치할 때입니다. 예비기로 설치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100km요. 100km. 얘도 100km, 얘도 100km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전기를 항상 운전하면은 계속 운전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0km를 교대로 운전하는 겁니다. 얘 운전했다가 이렇게 해서 발전기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예비기로 설치할 때에서 점검 및 보수 시 유리합니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병렬 운전 조건이 있어요. 병렬 운전 조건이 있는데 요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봅니다. 첫 번째, 단자 전압이 극성이 같을까? 보세요. 병렬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한 대가 있고 두 대가 있습니다. 만만한 분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병렬로 하죠. 요것이 1번 발전기고 요것이 2번 발전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부하의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압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전압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전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죠. 건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보세요. 이거 얘가 10V고 얘가 10V면 전체 전압 몇 V예요? 병렬일 때. 회로 이론을 반드시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이런 거 이해하시려면 10V고 10V 합성 전압은 10V죠. 왜? 전압은 높이니까 얘가 10V면 20V가 아니고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는 10V가 됩니다. 그러면 10V니까 이렇게 부하의 전력을 공급을 하는데 만약에 얘가 10V고 얘가 9V라고 보세요. 9V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류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보세요. 처음에 10V일 때는 얘가 이렇게 부하로만 흐르는데 전압의 크기가 다르게 되면은 10V고 9V 그럼 1V만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흐르는 전류를 뭐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전류다라고 해서 순환전류가 흐르게 돼요. 예. 순환전류가 흐르는데 얘는 우리가 의도치 않은 한마디로 필요 없는 더 심하게 말하면 흐르면 안 되는 그런 전류가 흘러서 전력 손실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만큼 전압의 차이만큼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전압 있죠. 이 전압 V1과 이 전압 V2가
같아야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고 오직 부하로만 전류가 공급되는 거죠. 만약에 전압이 크게 다르면은 이런 순환전류가 흘러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 주의할 게 뭐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1번 V가 같을 것, 2번 E가 같을 것. 네. 뭐예요? 여기 썼죠? V가 같을 것입니다. 1번이에요, 1번. 여기서, 아우, 뭐지? V와 E가 뭐가 틀리지? 앞에서 했죠? V는 단자 전압입니다. 우리가 단자가 뭐예요? 이 부분에 출력되는 부분, 이 부분, 이거 다 전압이 V입니다. V. 단자 전압이에요, V. E는 뭐예요? E는 유기기전력. E는 우리가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전압이에요. 뭐? 61분의 P자판. 61분의 P자판. 그 유기기전력이 E입니다. 그러면 유기기전력이 같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전압 강화가 있죠. 전압 강화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은 V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렬 운전 조건을 얘기했을 때 뭐다? V가 같을 것, E가 같을 것 하면 V가 같아도 이 출력되는 전압이 같아야 되지 E는 같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특성 곡선이 어느 정도 수화 특성으로 같을 것. 외부 특성 곡선 조금 전에 차동 복원 발전기 했었죠. 어느 정도 수화 특성을 가지면서 같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렬 운전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외부 특성 곡선이 전류에 대한 전압이 이런 식으로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전류에 대한 전압 특성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우리가 부하는 똑같은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부하가 증감에 따른 전압의 크기가 달라버리면 안 되겠죠. 얘가 이렇다라고 했을 때 얘도 이런 식으로 최대한 완벽하게 같지는 않더라도 병렬 운전하기 위해서는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같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하가 변함에 따른 전압의 변화가 같은 이렇게 해서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을 가지면서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수화 특성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면서 같을 것 이런 조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렬운전 조건에서 당연히 극성이 있죠. 이건 뭐 말할 필요 없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여야 되지 극성은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직권 계좌가 있는 발전기. 직권 계좌가 있는 발전기는 뭐가 있어요? 복권과 직권이 있죠. 직권. 뭘 말하냐면 우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직권 같은 경우는 직권 계좌 요거 얘기해요. 요거 RS 직권 계좌가 있는 발전기는 요게 있는 게 뭐가 있다? 직권과 복권이 있죠. 복권은 뭐가 필요하냐면 병렬 운전할 때 균합선을 설치해야 됩니다. 균합선이 뭐예요? 말 그대로 균합선, 전압을 똑같이 해준다. 균일하게 해주는 선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직권 발전기는 특징이 이거죠. 보세요. 타여자와 분권은 전압의 변화가 거의 없다. 별로 없죠. 타여자와 분권은 전압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부하가 변함에 따라서. 그런데 직권 같은 경우는 이 직권 계좌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다? 전압의 변화가 크다. 즉 부하가 변함에 따라서 전압의 변화가 큽니다. 그러면 두 개를 병렬 운전하는데 한쪽이 변화가 했을 때 다른 쪽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병렬 운전이 안정되게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합선을 서서 균합선은 두 발전기 사이에 연결을 해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한쪽이 변하더라도
변하더라도 균합선을 통해서 전압을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해 준다는 겁니다. 일단 목적 뭐냐면 직권 계좌가 있는 발전기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뭐 없다고 운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뭐 전압을 균일하게 해주기 위한 균합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 보시면 직권 계좌가 있는 발전기보다 직권과 복권은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균합선 설치합니다. 여기서 뭐 부가적으로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전기 공부하다 보면 안정이 있고요, 안전이 있습니다. 네. 뭐 국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과 안전의 차이, 전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안정하게는 일정한 전원을 공급하는 거예요. 즉 일정한 전압, 전류, 전력. 그러니까 부하가 변화하더라도 일정한 전압,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안정되게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은 뭐예요? 안전은 말 그대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는 것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실기 같은 데서 있죠. 실기에서 이것의 사용 목적을 쓰시오. 안전 같기도 하고 안정 같기도 하고, 얘가 만약에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안정, 그다음에 고장나지 않고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할 때는 안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기동 운전 및 정지입니다. 이 부분은 외우면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실제 이런 게 어디 나오냐면 실기에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운전 시 직류 발전기 운전 시 준비사항 4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은 4가지를 쓴 그런 경우로 나오고요. 만약에 얘가 객관식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필기에서는 그냥 외우면서 쓰면서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당연히 이렇구나 하는 부분을 한번 공감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숫자 있죠. 숫자는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얘가 그 말 문제로 냈을 때는 대충 읽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올 겁니다. 그런데 수치 같은 경우는 외워주셔야 답을 찾을 수가 있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운전의 준비, 발전기가 이렇게 있죠.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발전기라고 하면은 진짜 건물의 지하 같은 데 가보면은요, 아파트 지하 같은 데 가보면 비상 발전기라는 게 있어요. 그건 동기기지만은 일단 발전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전기라는 것이 수력, 화력, 원자력 이렇게 멀리에서만 있고 무조건 덩치가 크고 그것만 아니에요. 근처에도 있습니다. 네, 이런 발전기를 운전하는데 운전하기 전에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괜찮은지 점검하고 나서 오케이 되면은 발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운전을 준비할 때 뭘 하느냐? 절연저항 측정 및 건조.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절연저항은 무조건 커야 됩니다. 절연저항 측정. 그래서 규격을 통과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조. 우리 건선 같은데 습기가 차고요. 물기나 습기 같은 것들이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습기를 없애주는 것을 건조라고 하는데, 절연장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를 하면, 이때 건조할 때 온도는 80도 정도. 수치는 제가 기억해 달라고 했죠. 80도 정도고요. 그 다음 결선 및 쬐임 부분의 점검. 이거 어렵지 않죠. 당연히 발전기 운전하려고 하는데 나사 풀어져가고 느슨하게 돼 있는데 당연히 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선이 제대로 되어 있고 쬐임이 제대로 쬐어져 있는지를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주자극 및 보국의 극성 확인입니다. 주자극, NS 주자극하고요. 보국 뭐예요? 보국은 발전기에서 이렇게 보세요. 발전기에서 N극, S극이면 발전기에서 보국은 뭐예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발전기에서는
그 다음 거 회전할 때 다음에 오는 것이 여기 오는 거죠. 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n극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n에서 주자극이 n 했을 때 보극이 이렇게 sn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권선. 뭐죠? 전기자권선법도 다 하셨죠? 그 다음에 계자권선 접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 브러쉬 아시죠? 브러쉬 정류자 편과 접촉되어 있는 거 브러쉬와 브러쉬 홀더. 브러쉬 홀더 뭐요? 브러쉬를 잡아주는 겁니다. 일정한 압력이 되도록 브러쉬와 브러쉬 우리가 정류자 편과 그 다음에 브러쉬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일정한 압력을 가지도록. 그 브러쉬 홀더의 압력이 0.15에서 0.25kg 제곱센티미터 1제곱센티미터당 0.15에서 0.25kg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압력 요런 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전차용 전동기 뭐 크레인 모터 등과 같이 특히 진동이 많은 기계는 진동이 많으면은 압력을 더 세게 해줘야 됩니다. 0.3에서 0.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동을 합니다. 발전기를 이제 점검을 했는데 뭐 꽉 조아져 있고 압력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뭐 극성도 괜찮다고 하면 이제 기동을 하는 거죠. 자동차는 시동이라 그럽니다. 발전기나 전동기는 기동이라 그래요. 기동할 때는 한번 읽어보세요. 베어링 오일이 충분한가? 베어링에 오일이 충분한가? 정류자면이 손상되지 않았는가? 눈으로 봤을 때 브러쉬가 정확하게 중성축 상에 설치되어 있는가? 브러쉬가 적당한 압력으로 정류자면에 접촉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했죠? 0.15에서 0.25 정도로 접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합니다. 발전기를 이제 회전을 시켜서 본격적으로 전압을 만들고 있어요. 운전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정류자에 불꽃 발생하지 않는가? 이상한 진동이나 소리가 나지 않는가? 베어링이 과열되지 않았는가? 각 부분의 국부적인 발열, 그 다음에 부하의 상태 등을 점검하면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동운전의 순서입니다. 기동운전 순서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세요. 만만한 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처음부터 발전기에서 전압을 만들어서 부하에 바로 공급하고 이거 아니겠죠?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E는 K 파이 N인데 속도는 우리가 원동기가 이렇게 돌려줍니다. 원동기가 돌려주니까 원동기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자속을 있죠. 자속을 천천히 올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속도를 일정하게 하고 자속을 천천히 올리다 보면은 원하는 전압, 내가 100V가 필요하다고 하면 속도와 자속을 조정해서 원하는 전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속도는 원동기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속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FR이라고 하면 FR. 계자 저항기를, 요게 뭐예요? 화살표라는 것은 이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FR이 저항이 굉장히 크면 여기에 흐르는 IF가 굉장히 작겠고 그러면 파이가 굉장히 작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FR을 점점점 이 저항을 점점점 작게 하면은 전류가 커지고 자속이 커져서 원하는 전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전압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 부하를 닫아서 전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로 써놓은 건데요. 볼게요. 계자 개폐기를 닫고 계자 개폐기를 닫고 계자 저항기의 저항을 최대로 한 후 이 계자 저항기 저항을 최대로 한 후 주회로의 스위치는 열어놓은 상태로 기동해서 규정 회전수로 합니다. 규정된 회전수로 해요. 이때 계자 저항기를 조정해서 규정 전압을 유도시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전압 1을 유도시켜요. 이때 주회로의 스위치를 닫고 부하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하는 전압으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정지를 할 때는 운전할 때 반대를 합니다. 뭐 마지막에 부하를 연결했다고 하면 정지할 때 어떻게? 부하 먼저 끊고 이 저항을 다시 크게 하고 작은 것에서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이런 순서대로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 조정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가 타여자와 분권 같은 경우는 부하에 따라서 부하가 크면은 전류가 크고 거기에 따른 전압이 변하는데 타여자와 분권 같은 경우는 그 전압의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근데 직권이나 복권 같은 경우는 그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좋은 전압으로, 우리가 원하는 전압으로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전압의 조정이라 하면은 타여자나 분권에 한해서 보통 원하는 전압으로 조정하고, 그래서 직권 같은 경우는 실제 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타여자 발전기와 분권 발전기 같은 경우는 계좌권선과 직렬로 계좌저항기를 접속하고, 요거와 똑같아요. 계좌권선과 직렬로 계좌저항기 F8 있죠? 이것을 접속하고 저항을 가감해서 단자전압을 조정하는데, 타여자 발전기는 특성상 뭐예요? 다른 직류전원으로부터 계좌전류를 취하죠. 그래서 계좌전류는 부하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광범위하고 안정되게 단자전압 조정 가능하나, 분권 발전기는 발전기 자체의 단자전압으로 여자되기 때문에 자여자니까요. 부하 전류에 따른 단자전압의 변동에 의해 계좌전류도 변화가 됩니다. 직권 발전기는 전압 조정이 곤란합니다. 우리가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너무 전압의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전압 조정이 곤란하고요. 복권 발전기는 직권 권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권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전압 조정이 곤란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직류 발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처음부터 쫙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정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직류 발전기에 관한 문제풀이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